안녕하세요. 이슬람권의 첨단 기술 무기 파는 것도 주의해야 하는데 기술까지 파는 건 두고 후회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전투기는 더더욱 인도네시아는 구성품 중 미국과 관계 소원 시 EL에 제한받는 것에 경기 일으킵니다. 미국은 인니가 좋아서가 아니라 코를 괴이려고 인니의 전투기 판매 제한을 하는 겁니다. 인니와 전투기 합작 개발 파토가 가시화되니 차라리 마음이 놓이네요. 인니 대신 인니와 갈등 요소가 있는 호주, 필리핀, 말레이 등과 방산 협력이 차라리 나을 겁니다. 인니는 잠수함, P-50, 보람의 사업까지 전부 계약 미행입니다. 방산 협력 정리할 명분이 차고 넘칩니다. 최근 누리호의 발사 성공으로 해외 의신들이 한국의 항공우주 산업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열린 항공우주인 포럼 자리에서 정부 관계자의 예상치 못한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21에 탑재되는 엔진을 블록 진화 단계를 거쳐 자체 개발을 할 것이라고 밝힌 것인데요. 문승욱 장관은 KF-21 탑재형으로 제트기급 첨단 엔진 개발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사실 항공기 엔진 개발은 항공기를 개발 생산하는 것보다 더 난이도가 높은 분야로 꼽힙니다. 현재 세계 항공기 엔진 시장은 단 3개 회사만이 독점하고 있는데요. 강제적 독점이라기보다 사실 엔진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3곳뿐인 상황인 것입니다. 항공 분야 시장 분석 기관 포캐스트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세계 항공기 엔진 시장 점유율은 CFM 인터내셔널의 지분 중 절반을 지가 소유하고 있어. 즉 세계 항공기 엔진 시장은 즘 롤스로이드 3사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이 호기롭게 항공 엔진 국산화를 선포하긴 했지만 곳곳에서 불안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세계적인 기업 서너 곳에서나 할 수 있는 고난도 기술인데 국내에서 개발할 수 있겠느냐는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엔진 개발에 15년가량 걸린다고 볼 때 그동안 선도 업체들은 더 싸게 더 좋은 걸 만들어 내놓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도는 해봐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국의 항공우주 산업 기술력이 이전과 비교해 몰라보게 성장했으며 또한 기계 산업의 정점인 항공 엔진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고 이를 수소 액화 기술, 함정, 헬기 등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한국에서도 항공 엔진 개발에 싹은 자라나고 있긴 합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항공기 엔진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엔진 개발도 주도한 바로 그 기업입니다. 맨 땅에 헤딩으로 시작한 지 불과 40여 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단순 엔진 창정비에서 부품 조립으로 다시 국산 부품 생산과 통합의 과정까지 도달하며 세계적인 기업으로 크게 도약하였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979년 헬기와 전투기 엔진 창정비 사업으로 엔진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창정비는 오래 사용한 무기를 해체 수리해 새 제품에 가까울 정도로 복원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정비 개념 중 최상위이기 때문에 그만큼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업 진출 불과 1년 만에 주력 전투기인 F4의 창정비를 완료하며 안정적인 기술력을 과시했는데요. 1980년에는 미국 지사와 기술 제휴를 맺고 J85 엔진의 조립 생산 및 부품 국산화를 위한 기술 도입을 추진해 1982년 국내 최초 초음속 전투기인 제공5K F5의 엔진을 생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984년부터는 롤스로이스와 함께 군수 엔진 정비 사업 및 창정비 등을 진행하며 기술 고도화에 집중했고 1986년엔 KF-16 전투기 최종 조립업체로 선정되었죠. 당시 KF-16에는 미국 PW의 F100 엔진이 장착됐는데 PW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엔진 기술이나 시험 등에 관한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술 약소국이라는 서러움이 오기를 발동하게 했다. 무모한 도전일 수 있지만 일단 무식하게 덤벼보기로 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높은 강도와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터빈 블레이드 제작이었는데요. 내구도를 확보하는 피로 시험 기준이 없어 블레이드를 직접 1000만 번씩 구부리고 흔들어 부러뜨리고 또 부러뜨렸습니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27번에 걸친 정식 시험을 통해 F100 엔진의 핵심 부품인 블레이드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며 기술도의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죠. 지금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터빈 블레이드는 세계 최고의 내구성과 정밀성을 지녔다는 평을 받으며 세계 항공 메카인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PW의 부사장 크리스토퍼 칼리오는 역시 한화는 야구 빼고 다 잘해. 이런 노력으로 1997년 시험 비행에 나선 KF-16은 엔진을 포함한 전체 부품의 국산화율이 41%에 이르렀는데요. 업계에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이 시장에서 짧은 시간 안에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로 정밀, 가공 등 기반 기술을 꾸준히 축적하며
글로벌 항공 엔진 생산 기업과 쌓아온 신뢰를 꼽습니다. 수십 년 동안 최첨단 항공기 엔진 부품의 공급이나 면허 생산 방식으로 3대 항공기업과의 교류를 이어왔죠. 엔진 제작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창정비 조립 생산, 면허 생산 독자 연구 개발 등 4개의 단계를 거치는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자사의 엔진 사업이 이미 면허 생산 단계에 와 있다고 짚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KF21의 엔진 통합을 도맡고 있는데 엔진 부품 국산화율은 더 높아져 39%에 이릅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40년의 노력으로 전투기 엔진 완전 국산화가 꿈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 순간이었죠. 특히 최근 KF-21의 상말 엔진인 F414 엔진을 개발한지는 놀랄만한 발표를 했는데요. 기존 모델보다 출력 및 내구성이 크게 향상된 F414의 버전을 공개하면서 한국과 공동 생산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군사 전문 매체 디펜와이드에 따르면 인도의 스텔스기인 엠카형의 엔진이 F414E로 결정되면서 공동 개발이 확정된 것처럼 한국의 KF-21에도 리트로피트 방식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 현지 생산 및 공동 개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정부가 밝힌 한국형 제트 엔진 개발이 지의 차세대 엔진인 F414E의 한국형 버전으로 개발될 수 있는 것입니다. F414E 모델은 터보팬이 3단 모두 분리스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크게 강화되고 공기 흡입량도 증가되어 초당 85kg의 공기를 흡입하는데 이는 F414G-400 모델과 대비 10.2%나 증가한 성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촉류 압축기의 경우 F414G-404 모델이 7단 구성인데 반해 F414E 모델은 6단 구성으로 공기역학적인 성능, 내구성, 고압 터빈 부분이 개선되어 추력이 무려 18% 증가되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2016년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제출한 한국형 전투기 KFX 엔진 협상 대상업체 결과 보고서인데요. 당시 지의 F414 엔진이 3단계에 거쳐 국산화되는 계획에 있었습니다. 1단계인 직구매 계획에서는 2020년에서 21년까지 엔진 원제작사에서 조립된 엔진을 직구매하는 방식이고 2단계인 조립 국산화 계획에선 도입한 엔진을 21년부터 국내 업체가 최종 조립하기로 하였으며 3단계 부품 국산화 계획에서는 22년까지 국내 업체가 국산화 부품을 장착하여 최종 조립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면허 생산을 통해 지의 F414-400K 엔진 생산할 예정이며 일체형 블레이드 디스크, 회전체 부품 등 주요 부품의 국산화가 이루어져 초기 보고서의 계획대로 한국은 착실히 3단계의 과정을 모두 마쳤고 이제 4단계인 한국형 제트 엔진 자체 개발이 언급되면서 시기적으로도 딱 들어맞는 것이죠. 지가 F414E의 공동개발 의도를 내비친 것은 그만큼 한국이 우수한 기술력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려 6년 만에 F414-400K 엔진 보조동력장치 EPU를 개발하였고 그 국산화율은 무려 92.78%에 달합니다. 이 EPU에 관한 설계 및 사업 권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독자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놀라운 성과이죠. 이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엔진 핵심 부품들을 세계 3대 항공기업의 역으로 팔고 있는데요. 또한 3대 기업과 국제 공동개발 프로그램 RSP 계약을 맺었는데 지금까지 RSP는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의 유럽의 항공엔진 선진 업체들이 주도해왔으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아시아 유일 3대 기업과 RSP를 맺으면서 아시아권 독보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지 군용엔진 사업 부사장 알 딜리베로는 그동안 지와 한화가 쌓아온 기술적 성과에 근거하여 여러 기술들을 한국형 전투기 KF-21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이런 상황 가운데 KF-21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미납하며 프랑스의 라팔까지 구매해 한국의 뒤통수를 제대로 쳤는데 결국 자기 자신도 뒤통수를 맞게 됐다는 소식이 들려와 꼬시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레만나스 주지사이자 국방위원장인 안디 위지 아잔토의 발언을 통해 공개된 인도네시아와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애당초 전투기 42대의 도입과 함께 기술 이전을 받기로 하였지만 프랑스에서 돌연히 36대의 라팔을 추가로 더 구매해야 유지 보수 및 기술 지원을 약속할 수 있고 심지어 60대를 더 주문해야 핵심 기술 이전 및 공동 개발을 해줄 수 있다고 말을 바꾼 것입니다. 애당초 계약과는 많이 상반된 것이죠.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맺었던 계약을 다시 뒤엎었던 것처럼 이제는 프랑스에게 역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인도네시아는 자주 국방을 위한 무기 국산화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4월 20일 인도네시아 국영기업부는 국영 방산 지주사 디펜드 ID를 설립하기로 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국영 방위산업 지주사를 설립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프라보오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은 핵심 국방기술 분야 부품 제조에 있어 국산화율을 50%대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히며 자국 국영 방산 기업을 세계 50대 명단에 올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즉 이처럼 기술 이전과 국산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인니인데 한국은 초기 계약 그대로 핵심 기술 이전은 없다고 못을 받고 있으니 인니가 프랑스에 라파를 덥석 물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돈은 돈대로 날리고 기술은 전혀 받지 못하는 총체적 난국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인도네시아 매체에서는 인도네시아가 KF-21 사업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발끈하였는데요.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 존나자카르타는 지금까지 인도네시아가 KF-21 보람의 전투기를 수령할 가능성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분담금이 미납된 만큼 한국 측에 어떤 정보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또 그러면서 22일 예정된 첫 비행 시험에서 인도네시아는 전투 조종사를 한국에 보냈지만 아쉽게도 한국 공군 조종사만 탑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니까 타고 싶으면 8천억 갚으라고. 인내는 결국 불인 대로 거둔다고 한국의 뒤통수를 열심히 치더니 프랑스에게 그대로 돌려받게 생겼습니다. 시청자 의견입니다. 로켓 엔진만큼이나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게 제트 엔진이죠. 누리호도 성공했으니 제트 엔진도 한번 가봅시다. 개인 생각인데 이제 국내 방산의 기술 수준이나 규모도 어느 정도 성숙되었고 세계에서도 점점 상위급 인정을 받아가는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국가 간 관계나 거래에 따른 평점을 부여해 등급을 나누어 적용해서 거래의 깔끔함, 납품 순위 그리고 공동개발과 기술 이전 등 많은 면에서 등급별 차별 대응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